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좀 많이 힘듭니다. 지금 현재 시장으로 본다고 했을 때, 악재에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좀 매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 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 내놓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은 그 미국 증시, 미국에서 국채 금리의 급등이 됐죠. 여기에 이 중동의 그 상황이 이제 확전으로 갈 가능성이 좀 커진 상태에서 한마디로 고금리 그리고 고유가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악재로 좀 작용한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우선 우리나라가 지금 그 고금리와 고유가에 많이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신흥시장도 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쪽에서의 좀 더 취약점이 더 많이 노출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 쪽에서의 예상을 믿던 그런 순위 발표가 지금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쪽에서의 약간 실망감이 또 나오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계속 악재만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지친 상황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넷플릭스가 그나마 좀 긍정적인 폭을 냈죠. 공개별 가입자 수가 좀 증가하는 폭을 3년 만에 좀 최대치를 좀 기록을 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관련 주들의 상승세도 지금 나오는 부분은 제한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렸듯이 이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한 시장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전략을 짜는 것보다도 지금은 신규 매수에 들어가는 부분은 자제하는 게 확률적으로 높다,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지는 구간에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경제 방어주 그리고 이 고배당주에 대한 종목들이 역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 물론 오늘같이 전체적으로 급락했을 때 이런 이 경기 방어주, 고배당주로 힘을 좀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그런 종목들, 시장이 불안했을 때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차 전지 콘텐츠 플랫폼 성장주들의 주가가 변동폭이 좀 나올 가능성이 향후에 더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이 2차 전지 콘텐츠 플랫폼들 중에서도 주가가 나쁘게 큰 종목들은 선별해서 매수하는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한국은행에서 금통위가 동결이 됐죠. 그것 때문에 미국과의 모든 금리 차에 의한 외국인들 소비 1차적으로 단기적 이벤트는 좀 내적으로 좀 크다.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전 미국을 제외한 신흥 아시아나 다른 국가들에서 이 금리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고대장주에서도 금리 인상에 의한 수혜가 될 수 있는 이 은행, 그 보험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 동결을 결정했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여전히 2%포인트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많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풍제약 먼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실패 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8% 넘게 빠지면서 지금 주가는 11,05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산밥켓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세를 좀 멈추고 공매도 수량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금의 주가 11% 넘게 빠지면서 44,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이어서 보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전문 업체입니다. 시장에서 하락률은 6%대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47,7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용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하락률 4%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는 34만 3,5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S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4% 넘게 밀리면서 87,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베트남 사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강화의 일환으로 인해서 현지 계열사에 대한 신규 채무 보증도 결정을 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전주공장 탄소섬유 생산 라인을 증설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호재성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의 하락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선은 시장 영향이 좀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타이어 코드에 대한 이 수요에 대한 개선 속도가 좀 약간 더디죠. 그런 점에서 이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이 타이어 코드에 대한 수요 개선에 대한 우려감이 그전부터 약간 주가에 좀 안 좋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이제 효성 첨단 소재를 오히려 지금 계속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효성 첨단 소재가 미국과 유럽 쪽에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개선 속도에 대한 부분을 이 중국 쪽에서의 판매로 지금 만회를 하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 중국 판매 비중을 확대 중인 부분이 어제도 그렇지만은 중국 쪽에서 GDP 발표도 그렇고. 중국 경제가 좀 소비가 좀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간다면은 우선 효성 첨단 소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3분기보다도 내년을 3, 4분기보다도 내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향후에 미국과 유럽의 수요 개선만 나타난다면은 이 전략적인 시장 전환을 통한 어떤 성장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타이어 코드보다도 효성 첨단 소재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치는 게 바로 이제 이 탄소섬유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이 탄소섬유 같은 경우에 수익성 여전히 좀 견조하죠. 효성 첨단 소재도 이거에 맞춰서 생산 능력을 올해 지금 생산량 9천 톤 정도 되는데, 이 내후년, 그러니까 2년 후에는 지금 2만 톤 이상으로 증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실제로 연결될 테고, 그리고 지금 작년까지 이 영업이익 안에서 이 슈퍼 섬유 비중이 13% 정도 됐었는데, 이 말씀드렸던 2025년의 증설과 함께 2025년은 48%까지도 늘릴 계획이라고 지금 평가가 지금 나와주고 있어서, 이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좀 가져야 되는 건 맞다.
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이 탄소 섬유 영업이익률이 30%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업에 대한 가치보다도 이거에 대한 좀 더 점수를 주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타이어푸드 영업이익은 판가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향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또 그리고 이 미국과 유럽 같은 전체 그 주요 시장이 좀 약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렸던 중국 쪽에서의 판매가 어느 정도 만회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탄소 섬유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간다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보유자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을 취하면 될까요? 우선은 지금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증권사들도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목표 주가를 지금 51만 원까지도 좀 낮춘 상황이지만 이 목표 주가를 5만 원 밑으로 잘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 관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이 37만 원 좀 말씀을 드리지만 돌파했을 때는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이 31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탄소 섬유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이어서 살펴보면요. 목표하는 주가는 37만 원, 손절 라인 31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LS를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어제 키움증권에서는 LS가 유럽 테넷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수주 잔고가 4조 원에 달하는 등 기업 가치 재평가 스토리가 유효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했지만 목표 주가는 하향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리포트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금 유럽 쪽에서의 어떤 그 프로젝트도 그렇고, 대만 쪽에서, 이쪽에서만 이제 좀 주요하게 지금 4조 원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미국 쪽에서의 이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요에 대한 전망치를 본다고 한다면, 수주 잔고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LS는 이 전기동 제련업체죠. LX M&M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분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 점에서 또 이제 그 전선 제조업체죠. 이 LS 전선, 또 LS 엘렉트릭. 주요 자회사로 지금 보유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증권의 전망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리 가격 중 상승 뒤에 LS M&M 같은 경우가 판가 인상의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구리 가격의 상승과 함께 LS M&M 또 LS 전선 여러 가지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이 LS에 대한 지분법 이익도 그렇고 지금 현재 기대감이 좀 많이 큰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해저 케이블 쪽에서의 수주 잔고가 좀 증가하는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올해보다도 좀 내년에 대한 실적을 더욱더 좀 높게 지금 평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죠. 이 전구체 쪽에 사업에 진출하면서 이 생산 규모나 이런 그 지금 현재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LS에 대한 전망은 이 내년 1, 2분기 때는 이쪽에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셔야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향후에 좀 사업계를 구체화하고 또 생산 가시화에 대한 지분 가치가 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LS에 대해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좋겠다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저는 추가 매수 관점도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 기업에 대한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어떤 그러니까 신규 매수나 이 추가 매수 관점도 굉장히 좀 힘든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증권사가 LS의 적정 주가를 이 12만 원으로 좀 최근에 많이 제시를 하고 있죠. 이 장부 가치나 여러 가지 이 지주사의 특성상 이 자회사들의
어떤 그 주가 등락폭이나 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배당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적정 주가 12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굉장히 빠졌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정 주가 대비해서 지금 50% 이상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LS 저는 이제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기금속, 뭐 재련 쪽 이쪽에서의 평균 PER 내년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PBR이나 여러 가지 그 다른 PBR 구조를 본다고 하더라도 LS는 충분히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저평가 추가 매수 관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55,000원, 순저가는 4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유자분들 버티는 것에 더해서 추가 매수군 신규 매수도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 이어서 살펴보면요. 목표하는 주가는 지금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실까요, 차장님? 1차적으로 지금 목표 주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2,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 주가 지금 LS 살펴보니까요. 87,600원 정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가격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 예, 제가 잠깐 좀 가격이 좀 헷갈렸는 상황인데요. 1차적인 목표가는 지금 95,0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이 8만 원 정도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LS가 이 목표 주가를 올라갔을 때 8만 원, 9만 원 정도를 9만 원 이상을 9만 5천 이상을 돌파했을 때는 추가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때까지는 또 손절가는 좀 지키되 LS에 대한 목표주가 돌파했을 때는 추가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에 대한 가격 전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95,000원, 손절 라인 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리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극저온 식각 장비를 통해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제 반도체 이 소재 그 장비주들이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큼 이 주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올지 아직 의문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지금 하락세를 좀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소부장주에서도 이제 종목들을 신뢰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종 고객사의 추가 감산에 의한 단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하향 조정은 올해 3분기에 또 4분기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반도체 쪽에서의 사이클에 왔을 때 누가 수혜를 보냐 이 부분을 보면은 이 각자 이제 소재 쪽 그리고 장비 쪽에서의 독점적인 어떤 이 시장 점유율 확대되고 있는 기업 봐야 되는데, 그 기업을 보면은 바로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도 그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됐을 때 이 SiC, 이 포커스 링에 대한 적용 범위는 당연히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식각 장비 쪽에서 하나 머티리얼즈가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시장에서 점유율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머티리얼즈에 대한 저는 좀 뷰는 사이클에 왔을 때 더욱더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단기 실적으로 봤을 때 3분기 때 영업이익은 한 79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원래 그 전에 이 하나 머티리얼즈의 컨센서스는 거의 이제 120억 이상이었습니다. 많이 감소를 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하나 머티리얼즈의 매출에 영향을 계속 지금 미치는 하락 추정치를 낮추는 부분이 바로 이제 최종 고객사들의 가동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삼성전자도 이제 감산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이 신규 공장, 뭐 평택 공장이나 다른 신규 공장에 대한 가동률은 신규로 지금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이 감산
투자에 대한 영향률보다 이 가동률에 대한 부분에서 올라갈 가능성을 보면은 저는 하나머티리얼즈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회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힘들겠지만은 어떤 중장기적 보유를 꾸준하게 좀 유지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각장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10세대부터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TL 쪽에서도 10세대부터 이 진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 점유율 확대나 이런 부분은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분명 효과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하나머티리얼즈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떤 대응 전략이 유효할까요? 우선은 버티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좀 48,000원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15% 정도로 해서 하나머티리얼즈 목표가를 55,000원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가는 한 42,000원 정도 제시를 할 텐데 우선 주가서도 하나머티리얼즈 목표 주가를 많이 낮췄죠. 한 58,000원까지도 지금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목표 주가는 현재 가격에서 큰 차이가 나오진 않고 있지만 지금 목표 주가를 낮추는 이 58,000원 선 같은 경우에도 이 내년에 어떤 BPS나 또 이제 지금 한 타겟 PBR을 한 3배 초반을 좀 제시하면서 좀 58,000원 낮추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58,000원에 대한 이 목표 주가는 저는 가장 낮출 수 있을 만한 그 목표 주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버티는 전략이 좀 유효하는 것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4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 목표 주가는 55,000원, 손절 라인 4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이성홍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 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에 공략을 해주신 덴티온은 아직 수익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 덴티엠뿐만 아니고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 잘 나오는지 혹은 잘 나오지 못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VBP라고 하는 제도, 그러니까 중국이 쉽게 말해서 자국 국민을 위해 대량 구매를 하되 가격을 굉장히 낮게 이제는 사갔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재무제표의 낙제입니다. 하지만 그 거래 기준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에 따른 기조효과를 통해서 덴티움도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덴티움 여전히 매수 가능한 구간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시장의 지수도 밀리는 만큼 가지고 계신 다른 종목들에도 수익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덴티움을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 리뷰도 부탁을 드릴게요. 8월 마지막 날에 공략을 해주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고가 기준으로 29%대 네.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제 저녁에 네. 테슬라의 실적이 나오면서 그 실적을 바라보는 시각의 견해차가 굉장히 좀 심하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쪽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쪽도 있을 겁니다. 일단 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이 줄었고 또 그에 따라서 순이익 부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지금 성과를 내다 보니 전기차 시장의 바로미터였던 테슬라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다른 전기차 기업들도 혹은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장성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 쪽에 하나는 뭐냐면 이 실적의 가이던스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이 데이터 수집에 대한 포인트를 좀 여러분들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어디에 쓸 것이냐? 바로 도지 컴퓨터를 통해서 이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수가 이렇게 뭐 2%대, 3%대 밀려버리면 사실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는 그렇게 재료를 가지고 있는 섹터군이 조금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신규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이제 충분히 다시 한번 해볼 가격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저는 지금 가격대에 신규 매수 한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대 신규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테슬라 실적이 뭐 그다지 좋지 않게 나왔으면 시각차가 있기는 하지만요. 그러면 자율주행주는 어떤 타격을 받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 수요에 대한 부분, 지금 그동안에 이제 많이 주가가 올라온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실질적으로 벌고 있는 돈보다도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간 쪽이 많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는 로봇주도 그렇고 그리고 AI 쪽도 지금 당장 이번 분기에 돈은 잘 못 법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들이 벌 거를 생각을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그들을 조심해야 하는 반면에 만약 정말로 성장성이 불이 들어오는 쪽은 지금의 가격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추매 의견은 좀 아니겠습니다만 없으신 분들에게는 저는 지금부터 신규 매수 천천히 해보시는 것은 자율주행 쪽도 굉장히 좋은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율주행 섹터에도 주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장 마감까지 13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유나 알고 맞자고 키워드 힌트를 주셨네요. 네. 본부장님, 뭐 오늘 우리 지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냥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네. 네, 돌려 말하고 싶지도 않고, 네, 아마 많은 지금 시청자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네. 이유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어떠한 좀 탈출구로 보였었던 한 섹터 혹은 한 기업이 갑작스럽게 이유 없이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빠질 때 뭐 뉴스가 나오거나 공시가 있다거나 개인 네. 투자자분들이 그것을 빠르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있는 다음에 빠지면 네. 대응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일단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는 이게 참 순서가 맞지 않는 그러한 형태의 흐름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지금 속상한데 하필이면 어제 그리고 오늘 뭐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 낫긴 합니다만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굉장히 빠른 이 순환매라든지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서 네. 저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좀 체크를 드리고자 이유는 맞고 알자. 네. 이렇게 좀 한번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섹터도 뭐 사실 저희가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뭐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오늘 뭐 신풍제약의 소식도 좀 찬물에 끼얹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조금 시기적으로 지나긴 했지만 네. 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임상 3상에서 좋지 못한 데이터. 그러니까 실패할 거라면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좀 안 좋게 보실 수는 네. 있겠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패할 거라면 1상에서 실패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1상, 2상, 3상까지 준비하는 기간, 네. 거기에 또 들어가는 비용
그런데 삼상에서 실패했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고 사실 달려왔던 투자자들은 그 마음만큼 진짜 허탈할 데가 없거든요. 일단 그런데 지금 신폰지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주가를 어느 정도 유지할 만한 혹은 주가를 다시 한번 올릴 만한 다른 파이프라인이 다양하게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기업을 어떠한 방식의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어떤 타이밍을 지금 공략을 해야 되는지 많이들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하나씩 좀 체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제약 바이오 전반이 뭐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속에서도 좀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는 없을까요? 제약 바이오주들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딱 두 가지인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적이고 두 번째로는 기술력이에요. 일단 실적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당장 숫자가 찍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고민이 되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강점이자 단점은 공장에 대한 증설이 계속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강점이자 단점이냐면 고금리 시대가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네.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굉장히 어찌되었든 높은 상황에서 공장들을 계속 지어야 하는 부담감. 뭐 거기에 이제 공장이 빠르게 돌아간다라고 하면 괜찮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공장을 짓고 거기서 양산을 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시간도 꽤 걸리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눈높이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겠으나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고 봐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제약바이오 쪽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결국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기업을 네.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인데 네. 시청자분들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지금 유한양행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이 높은 실적을 기대를 했었어요.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뉴스들도 좀 좋게 나왔죠. 가장 좋았었던 뉴스가 이제 건보가 적용이 된다라는 것.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타그리소라고 하는 이 라이벌 제품보다 조금 더 효과가 높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 이제 갑자기 급락이 나옵니다. 네. 급락이 나오면서 어떠한 뉴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이슈 없이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한다? 그럼 제약바이오의 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파이프라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 그런데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 심각하지 않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장 중반 후반 되니까 왜 이제 빠졌는지에 대한 이유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봤더니 이게 이렇게 빠질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타 제품보다는 효과가 월등히 앞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MPFS라는 그 지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존 가능 기간을 이제 지표화 수치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눈높이보다 조금은 낮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좋게 나온 것이 아니고 굉장히 눈높이를 높여놨는데 그거에 충족하지 못하다라는 이유와 함께 두 자릿수의 하락이 어제 한 번에 나오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어제 이렇게 빠진 것은 너무 과한 하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만큼 지금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좀 편견에 좀 휩싸여 있기 때문에 확실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뭐 유한양행도 확실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동성을 좀 내보였기 때문에 보다 더 꼼꼼하게 혹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제약바이오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은 어떤 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주시죠.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레고캠바이오를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ADC라고 해서 약물 접합
이 물질을 만드는 이 제약 바이오의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화학요법이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표적 항암제가 있는데 이 화학요법은 뭐냐면 이 몸에 좋은 세포가 되었든 암세포가 되었든 모두에게 이 폭탄을 터뜨리는 것처럼 이 타격을 줍니다. 네. 하지만 이제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좋은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그 암세포만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치료를 하는 그러한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화학 쪽보다는 지금 이 표적 항암제 시장이 커져 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2029년 혹은 2030년도가 되었을 때는 이 표적 항암제 시장이 거의 50조에 달한다라는 네.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표적 항암제 시장을 양분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총 5개의 기업이 그 전체 시장의 90%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 기준으로 보면 레고캠바이오라는 이 기업이 만약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 그 5개 기업 중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서 그 50조에 달하는 엄청난 그 규모의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 ADC 또 그 안에서 링커라고 하는 기술을 이미 기술 수출을 굉장히 잘 해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이 레고캠바이오도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네.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밀렸다라기보다는 제약바이오 투심 자체가 흔들리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기록한 오늘의 저점만 다시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제약바이오를 보실 때 레고캠바이오가 가장 이 원픽으로 이제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임상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품 좋을 거니까 일단 선계약을 하는 거예요. 선계약을 하고 그 임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추가 지급을 받는 계약이거든요. 네. 이것은 뭐 계약을 하는 쪽 입장에서 당연히 레고캠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굉장히 월등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하는 계약이기에 저는 충분히 레고캠바이오가 기술력으로 다른 글로벌 시장에 있는 기업들을 좀 압도할 수 있는 시기는 분명히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또 이제 이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계약 기준으로 보면 결국에 이제 R&D 기업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그 기술이 마무리될 때까지 돈을 못 번다였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마일스톤 거래 조건으로 이 약간의 계약금 형식으로 계속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거기에 저는 실적에 대한 부분 불확실성도 충분히 해소를 하면서 가고 있는 레고캠바이오라서 단기적으로도 현재 가격 오늘의 종가 지금 33,85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제는 마지노선 손절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유가 됐던지 간에 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우선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꼭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저는 박스 상단으로 우선 1차 목표를 좀 제시드렸어요. 45,000원을 1차 목표로 제시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좋은 또 파이프라인들이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재료를 내보이면서 상승할 때에는 전 45,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55,000원까지의 강력한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 레고캠바이오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과 누리시장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1.89% 내림세를 보입니다. 2,416선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좀 처참합니다. 3% 넘게 빠지면서 783선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양상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3,0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4,000억 원 넘게 사면서 방어를 하고 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엔 역부족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는 이 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더니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793억 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1,0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1,0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매수사는 상황 그리고 매도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2거래일 연속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역시도 7원 넘게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이어서 좀 살펴보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5위 종목 안에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빨간불을 켠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밖에 없습니다. 코스닥장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 올해도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마감 상황 일단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업종별로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한 업종이 없습니다. 기계업종이 3%대 하락률 기록했고 철강, 금속은 3%대, 화학업종 역시도 2%대 내림세가 집계됐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봐도 종이목재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업종 4%대 하락률, 그리고 기타 제조 업종, 소프트웨어까지도 4%대 하락세가 집계됐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일단 수급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 주식시장의 변동률을 감안을 해봤을 때 네. 과연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인가? 네. 저는 그렇게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1,000억 원 나왔고 또 기관에서 뭐 3,000억 나왔는데 사실 이제 기관 수급 내에서 금융투자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많이 팔았다라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표현이 네.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려는 자금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었던 하루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은 1,000억도 안 팔았습니다. 네. 그죠? 기관은 뭐 1,000억 이렇게 조금 팔았는데 넘게 팔았네요. 네. 이것도 사실 코스닥 현재 기준 등락률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팔았다라고 할 수 없는 금액이다.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밀렸느냐? 선물 시장에서 좀 답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오늘만 하더라도 약 8,000개에 달하는 선물을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은 지금 시장 그리고 섹터 종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국채 금리를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5%가 넘어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또 엄청나게 시장의 악재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4.9%까지 도달한 상태이기에 이 부분이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를 출현하게 만든 이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금리가 도대체 왜 계속해서 다시 올라가느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느 정도 완화하러 가겠다라고 한 것이 어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됐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왜 또 악재로 작용하느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을 재건이라든지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주겠다. 그게 지금 의회에서 동의를 좀 받은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대규모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채권의 가격이 하락, 또 가격이 하락한 만큼 채권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지금 가서 긁어 부스럼을 좀 만들어내면서 국채금리의 부담을 좀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도 물가 상승률이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외국인들로 하여금 선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좀 잡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은 외국인의 이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가 멈춰야 아무래도 반등이 나온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세장 매도가 멈춰야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하락으로 마친 만큼 시장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 한번 제가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기나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소되어야 할 리스크와 또 전략은 어떤 게 있을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중동 확
역전은 악재라고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 김한진 이코노미스트께서는 유가와 금리 안정이 필요하고 빅테크에 의존한 전략이 유효하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께서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환율의 변동성이 완화돼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략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일 시장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어제 이제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하면 테슬라의 실적인데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사실 미국 시장이 일단은 크게 반응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하루 지난 오늘 어떻게 또 반영이 될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오늘 웬만한 이 FOMC 관련 인터뷰들은 다 나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지금 일정들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FOMC에서 FOMC 파월 의장이 어떤 이 인터뷰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또 커질 수 있는 날인데 제가 앞서서도 강조드렸다시피 국채 금리의 상단을 먼저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5%가 넘어가느냐 그리고 넘고 나서 다시 빠르게 안정화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국채 금리의 방향성에 따라서 결국 이제 현선물 시장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의 회복.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만 안 하면 여러분들에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기관 투자자분들 외국인들 사실 그렇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그럼 무슨 종목을 담아야 되느냐? 네.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러니까 숫자가 찍히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분기 실적도 엇갈리면서 나오긴 할 텐데 조금 더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되는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반도체가 지금은 가장 네. 유리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2조 4천억의 영업이익 추정치, 또 SK하이닉스도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반도체 IT 전반적으로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도 1분기, 2분기 반도체 IT 투탑은 부진했지만 실적 잘 나온 기업도 많거든요. 그 기업들이 지금 시장 지수 조정의 여파로 밀려 있다면 그들은 지금이 타이밍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포트에 너무 반도체가 많고 2차 전지도 많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보험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현대해상과 같은 기업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시기 그리고 이것들이 장기화되는 시점에 방어주의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섹터와 이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고배당의 매력이 있다 보니 지금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11월 달 중반까지 여러분들이 누차 이제 고배당 매력 이 이야기 들어보실 것 같은데 그것들을 좀 염두하신 분들은 저는 보험주 그 안에서 현대해상과 같은 기업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주 현대해상과 같은 기업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적 시즌을 맞이한 만큼 실적에 아무래도 눈이 더 많이 쏠리게 되겠죠. 그렇다면 실적 발표 이후에 저희가 대응 전략을 짜가면 되는 걸까요? 저는 일단은 숫자부터 보자. 네. 사실은 추석 연휴에 이 연휴가 끝나고 와서 중동의 지정 확전 리스크가 없다면 숫자 찍히기 전에 반도체 IT를 보는 게 더 유리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지정 확전 리스크가 나왔으니 먼저 숫자 확인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턴어라운드가 되는지 그래도 늦지 않는다. 미리 사서 물려서 고생할 바에 저는 좀 늦게 사서 덜 먹는 전략을 선택을 하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에 대해서 참고해서 투자 의견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효성 첨단 소재와 LS 하나 머티리얼즈를 짚어주셨습니다. 모두 버티자 의견을 주셨고요. 그중에서 LS의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신규 매수도 가능하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매수 타이밍에 직면한 만큼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레고캠 바이오를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은 유난히 제약 바이오에 더욱더 깐깐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레고캠 바이오에 공략을 해보셔도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미국 국채금리의 상단 확인을 먼저 해보자고 전략을 전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